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연말 연시 휴가를 마친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시장에 활력이 생긴 데다 올해 들어 처음 발표된 경제 지표가 고용시장 안정세를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를 고무시켰고, 이에 3대 지수는 장초반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장 막판에는 다시 하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안간 힘을 다하긴 했지만 연초 판매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작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 5,570대로 전년 분기 대비 11,000대 증가해 테슬라는 무이자 할부와 무료 충전 서비스 프로모션을 강화했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50만 5천 대를 다소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장중 내내 하락을 하면서 379달러로 마감했고, 전거래일에 22 이동평균선이 무너진 이후 지금 상황은 52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압박에 위태위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해 매그니피센트 주식들이 연초부터 인공지능 수혜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것과는 달리 탄력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는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 전반에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차량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실적을 고려하면 시장 기대치를 메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테슬라 차량 라인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당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차량 판매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자기매김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단번에 등극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에만 60% 이상 상승했고, 여전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을 머스크에 대한 기대는 접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칩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로봇택시 생산 운영을 예고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했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 대부분의 수익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에 발생해 주가는 이날 6%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최근 488달러를 찍은 이후 단번에 주가는 22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고, 전거래의 이러한 22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자마자 단번에 52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없어 테슬라는 이러한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 정상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연말 9만 1,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며 약세를 이어가다 새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9만 7,000달러대로 올라왔고, 이에 2024년은 마이크로 스트레지와 현무 ETF를 통해 비트코인의 68만 3천 개가 매입됐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기간 유입 속도가 그 이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가 내건 가상자산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의 속도가 달릴 것이라 생각이 들며, 특히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다시 극심한 변동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잘 이용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그동안 자산 축적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과거 금은 세계 자산 시장에 부자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금의 대체자로 비트코인이 치고 나갈 예정이라 우리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나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그러한 이유는 지난해 나스닥이 29%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그동안 시장은 많이 상승했고 올해에는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여기서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익 성장 등 많은 호재가 이미 반영된 상황이라 앞으로도 오를 만한 새 동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들며, 그러기에 지금의 동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차익 확보를 위해 주식을 다소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지난해 29%나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9%에서 4.5%까지 올라와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오르며 채권 가격은 하락하므로 채권에서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렇다 보니 연기금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지난 석 달 동안 80bp 가까이 오르며 증시를 압박했고, 이러한 현상으로 월가에선 5%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채권 금리가 지금은 다소 높게 설정은 돼 있지만 올해 초 중반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
다시 증시는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은 정상적이지는 않기에 성장률은 지난 2분기 2% 그리고 3분기에는 8% 가까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앞두고 수요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4분기 인도량은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앞으로 3개월 동안 테슬라의 중요한 것은 2025년 판매 전망과 특히 세액 공제 축소 그리고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다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스닥은 지금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처럼 밸류에이션이 높고 트럼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상승 모멘텀에 다시 불을 붙일 재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만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라 이는 올해 시장에 다시 순풍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금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26까지 내려와 극도의 공포감 코어까지 내려와 있고 이러한 시기에 통상 증시가 얼마나 비싼지 걱정하는 투자자는 많지만 과거 주가 하락은 비싼 밸류에이션 때문은 아니라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38달러로 올라왔고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배경은 투자연의 룩캐피털이 지금 엔비디아는 열반의 순간에 있어 랠리가 지속될 지구가 보이고 있다 밝히면서 주가는 단번에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이번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브로드컴이 맞춤형 칩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엔비디아는 맞춤형 칩을 선보인다 밝히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세를 탔고 지난해 11월 152달러를 찍은 이후 경쟁사들의 칩 개발 이슈로 주가는 단번에 126달러대까지 내려왔지만 지금은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약 340% 폭등한 팔란티어는 이날은 소폭 하락해 75달러로 마감했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최근 84달러까지 올라왔지만 현재는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22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기간 동안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 11월 나스닥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술주 상장 펀드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에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핵 에너지 공급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연방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 이날 주가는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컨텐츠 수익화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면서 주가는 3% 이상 상승했고 반면 핀테크 주가인 소파이는 주요 기관이 실적 부진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은 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반도체 회사인 시네틱스는 엣지 AI에 대한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 7% 이상 상승했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인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레지는 이날 비트코인 상승으로 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